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민주당도 이번 주에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갑니다. 흑산병과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해도 울산배가 미국으로 수출길에 오릅니다. 지역색을 살린 벽화들이 인기를 모으면서 간절곶 등에서는 관광객을 모으는 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도 열대야가 발생해 많은 시민들이 밤잠을 설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지난밤 열대야 현상을 보였으며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8도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35도가 되겠다고 울산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폭염 경보도 발효된 상태입니다. 기상대는 내일은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4도로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울산 경선은 대선 레이스의 초반 대세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울산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다양한 울산 지역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울산 경선이 오는 24, 25일 모바일 투표에 이어 26일 현장 투표 순으로 치러집니다. 울산 경선에서 초반 대세를 잡겠다는 후보들은 다양한 지역 개발 공약으로 울산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후보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를 가장 중요한 울산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김두관 후보는 원전 폐기, 문재인 정세균 후보는 공공병원 설립과 유니스트 확대, 손학규 후보는 울산의 관광산업 활성화, 박준영 후보는 신소재, 환경, 정밀화학 산업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산업박물관 이런 것도 오랫동안 그 울산 시민들의 수건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보도록. 노동계 표심을 겨냥한 공약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손학규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제 정착 등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았고 김두관 후보는 노조를 국정의 파트너로 여기겠다는 파격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집권하게 되면 노동 문제는 오히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노동계가 와서 이렇게 국정을 같이 하는, 함께하는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출 울산 경선의 선거인단은 2만 5천여 명. 과연 어느 후보의 공약이 울산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현장 투표가 울산에서도 어제 실시됐습니다. 울산의 선거인단 4,300명 가운데 2,300여 명이 참여해 54%의 투표율을 기록해 경북과 제주, 대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전국의 현장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마을에 벽화를 그려 화제가 되면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해맞이 명소인 간절곶 인근의 해안길도 도보여행 코스와 연계해 관광객 유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의 한 어촌 마을. 피서객들이 담장에 그려진 이색적인 그림을 감상하고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마을 해안길 400m를 따라 그려진 민화와 풍경화는 모두 71개. 여기 어촌 마을에 이런 벽화가 있다는 게 좀 되게 이색적이고요. 또 다시 한번 또 되게 한번 놀러 와보고 싶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4.8km에 이르는 간절곶 도보여행길과 연결돼 있어 어업에만 종사해온 주민들에겐 벽화가 효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마을로 오셔가지고 그림도 보고 또 민박도 하고 또 평상을 대여해서 저희 마을에 크나큰 수입이 되면서 벽화 사업의 영향으로 지난해 4, 5천 명에 불과했던 피서객은 올해는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벽화는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 고려원전 직원들과 주민, 미술전공 학생들이 힘을 모아 그린 것입니다. 우리 고리원자력 직원들이 모아준 후원금으로 이 지역 어르신들과 그리고 우리 고리원자력 봉사자들이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앞서 달동네인 남구 장생포 신화마을은 아름다운 벽화 마을로 새롭게 태어나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북구 정자해안의 해녀 벽화도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 명소가 됐습니다. 담벼락에 그린 벽화가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되는 것은 물론 기존 관광 자원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노노 갈등으로 무산됐던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 협상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지난 교섭에서 임금 인상폭과 내년 8월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등 일괄 제시안을 밝혔으며 노조는 회사가 진전된 안을 낼 경우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 17일 2시간 부분 파업을 벌이고 토, 일요일 특근을 중단했으며 앞으로 교섭과 투쟁 일정은 오늘 협상 이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흑성병과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해도 울산 배 수출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는 태화강 백로에 대해 알아보는 행사와 시립예술단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주간 브리핑 윤주웅 기자입니다. 올해 울산배 첫 미국 수출 환송 행사가 모레 울주군 청량면 울산 원예농협윤리사업소에서 열립니다. 올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울산배는 26억 원 상당인 800톤으로 지난해 24억 원 727톤보다 늘었으며 수출 국가도 대만과 호주, 인도네시아로 확대됩니다. 울산을 찾아오는 백로에 대해 알아보는 태화강 백로 생태학교가 중구 태화강 둔치에서 열립니다. 3호대 숲을 누리는 백로를 관찰하고 생태를 알아보는 이번 행사는 황로와 외가리, 괭이갈매기 등 구조된 새들을 방사하고 종이백로를 만드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울산 시립예술단이 여름밤의 더위를 씻겨주기 위해 다양한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교향악단은 여름 특별기획 발레 지제를 준비해 이틀 동안 공연하며 시립합창단은 여름밤에 듣는 꿈의 남성합창이라는 주제로 내일 울산을 시작으로 부산과 마산에서 잇따라 공연합니다. 울산 지역 9군의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선을 다지는 체육대회가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중구청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선수단과 응원단 등 600여 명이 모여 축구와 족구, 줄다리기와 계주 등을 하며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 UBC 뉴스 윤중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기아차는 현대모비스와 공동으로 수해 지역 특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오는 10월 말까지 계속되는 특별 점검 서비스에서는 수해 차량의 엔진 변속기 등에 대한 무상 점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공장 조경 우수 기업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울산상위와 함께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표창과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울산 항만공사 등 항만 공공기관들이 부산과 인천 해사고 졸업생 취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해사고가 올해부터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지정 운영됨에 따라 인력 충원 때 해사고 학생들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는 지역 중소업체들의 수출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이번 주부터 수출 비상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비상대책반은 수출 마케팅과 무역금융, FTA 활동 등 주요 분야의 애로를 접수해 일주일 내에 해당 기업에게 결과를 회신한다는 방침입니다. 충전을 위해 나선 여름 휴가에서 오히려 방전돼 돌아온 분들 많으시죠? 방치하면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휴가 후유증은 하루빨리 털어내야 합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캐스터입니다. 일상과 더위를 피해 떠난 휴가. 하지만 휴가 후 겪는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휴가를 갔다 오니까 휴가 기분이 남아서 그런지 약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약간 무기력하고 좀 그렇네요.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여름 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38%는 심신이 더 방전됐고 83.7%가 휴가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거리 운전, 시차, 더위, 빡빡한 일정 등으로 수면 부족과 생체 리듬이 깨진 탓인데요. 휴가 후에는 무엇보다 완충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것은 금물인데요. 대신 출근하기 전 아침에는 스트레칭을, 점심시간에는 햇볕을 쬐면서 가볍게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잠을 자는 것은 우리 몸속의 호르몬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생체 리듬의 변화를 유도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피로감을 더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휴가 후에는 커피 대신에 과일로 만든 주스를 마시는 것이 신체에 활력을 주고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 휴가 후에는 일주일 정도 무리한 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플 때는 통증 부위나 증상에 적합한 약을 써야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육통이나 관절통 같은 경우에는 대개 통상적으로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만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가까운 병의원을 찾으시는 것이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스트레칭과 찜질이, 근육 통증에는 냉온욕이 효과적입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울산시의회 박영철 시의원은 울산시의 서면 질의서를 통해 도심 재개발 지역의 빈집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영철 시의원은 중구 등 공사가 중단된 재개발 지역에 빈집이 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곳은 물론 재난 발생과 범죄 온상화 우려가 커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또 공사를 중단한 곳은 가림막 설치 등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건물이 철거된 곳은 주말 농장이나 텃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는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전면 시행을 위해 소방공무원 5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방직 29명은 울산과 부산 경남에 주소지를 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으며 항공과 구조급 구급직은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특별 채용 시험을 통해 선발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23일까지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해 필기와 체력시험 등을 거쳐 오는 12월 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는 오늘 미술관 건립 부지 확정을 위해 후보지 7곳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합니다. 시립미술관 후보지는 현재 울산초등학교와 우전혁신도시, 남구문화원과 동구 명덕수변공원 등 모두 7곳입니다. 자문위원회는 현장 답사에 이어 오는 23일 부지 선정 회의를 열고 후보지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은 모두 5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4년에 착공해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동구 방어진 LH아파트에 정원 47명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문을 엽니다. 방어진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되면 남구 10곳, 울주군 7곳 등 울산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32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장애아동 장비비 지원 등을 위해 국비 6,300만 원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